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리스크 소프트뱅크 위협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최대 기업이자 세계적인 투자 회사이죠. 소프트뱅크가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동안 막대한 이득을 거두었지만 최근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주가도 이에 따라서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난 10일에는 올해 최고치였던 지난 3월 대비 36%, 말하자면 3분의 1 정도 떨어진 채 거래가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있죠. 비전 펀드. 굉장히 유명한데 이 비전 펀드가 지난달 40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뱅크가 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그 중국 규제가 무엇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냐, 무엇이 문제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중국이 IT 업계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프트뱅크에게 도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IT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힘을 굉장히 쏟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IT 기업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국 정부의 IT 업계의 규제 강화가 소프트뱅크의 주가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이죠. 디디추싱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조사에 착수해달라고 밝혔죠. 디디추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과 이 정치권과의 알력 문제, 그리고 이들이 그 IPO를 하는데 우리의 허락을 먼저 받고 해라 라고, 먼저 검열을 받고 난 다음에 해라 라고 했는데 먼저 한 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했지만 가장 큰 것은 정보를 유출시키지 않고 싶어하는 중국 정부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국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미국 정부에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 대표적인 것을 다시 역으로 보면 화웨이가 백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외국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들이 중국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틱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정보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바이트댄스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바이트댄스에 대해서도 또 제가 얘기를 다시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IT 기업에 대한 정보의 그 질이 사람의 지금 전화번호나 아니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죠.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타서 어디에 내리고 어디로 가고 이러한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유출시키지 않고 싶다라는 것이죠.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모든 앱 마켓에서 디디 추싱의 앱을 삭제하도록까지 지금 명령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그 규제가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소프트뱅크의 독이 된 중국의 디디 추싱 제재입니다. 중국 정부의 디디 추싱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났죠. 미국 증시에 상장한 디디 추싱은 중국 정부의 규제 발표 직후 6월 공모 가격 대비 32%, 말하자면 3분의 1이나 가격이 빠진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3분의 1이나 가격이 빠졌어요. 현재 소프트뱅크는 디디 추싱의 최대 투자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비보가 소프트뱅크에 날아들었는데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중국의 트럭 공유 서비스 업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공유라는 겁니다. 공유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자, 중국 트럭 공유 서비스 업체입니다. 만방그룹도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만방그룹은 앱
윈만마는 지금 조사기간 신규 사용자 등록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용자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중국의 IT에 대한 제재, 이것으로 인해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10일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감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국의 IT 기업에 대한 투자 잠정 중단, 이것을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제재가 있으면 IT 기업에 대해서는 국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것이죠. 손 CEO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는지 지켜봐야 된다. 1, 2년 내에 새로운 규정이 나와서 새로운 정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중국의 상황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을 했지만 결국 문제는 중국은 IT 업계에 대해서 제재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소프트뱅크가 역대 최고 매출, 수익 기록을 발표할 때만 해도 회사 임원들은 DD 출신과 만만그룹에 대한 투자와 비전펀드 운영으로 지금보다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대를 중국 정부가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중국 정부는 6월 달에 알리바바와 징동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면서 소프트뱅크의 중국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5월 달에 지금 소프트뱅크의 주가가 올해 제일 높았어요. 5월 달만 해도 소프트뱅크가 굉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6월 달부터 IT 기업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알리바바, 징동닷컴, 이런 대형 상거래 업체.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중국 리스크가 이제 점차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중국의 알리바바의 규제는 소프트뱅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 중에 하나가 또 소프트뱅크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알리바바는 소프트뱅크의 이 캐시카우에서 최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알리바바의 제재는 2020년 11월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이자 핀테크 기업인 엔투그룹의 제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세계 최대 IPO가 홍콩과 상하이에서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능가할 기업은 한동안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당시 엔투그룹은 중국에서 IPO를 준비 중이었었지만 중국 당국의 제재로 중단이 되었고 그 여파로 지금까지 알리바바의 주가가 3분의 1가량 하락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 당국은 설상가상으로 알리바바에 기록적인 벌금까지 부과를 시킵니다. 알리바바는 자사 플랫폼과 경쟁사 플랫폼에 동시에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벌금성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적발이 되어서 28억 달러의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리바바와 징동닷컴을 한번 비교해서 딱 볼게요. 아니면 텐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알리바바에도 물건을 올리고 징동닷컴에도 물건을 올렸다 라고 하면 이 두 곳에 올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수수료를 벌금성으로 매겨버립니다. 더 부과를 시켜요. 그런데 이것이 적발이 되어서 28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를 시킨 것이죠. 자사회에서만 물건을 판매하고 다른 곳에서는 물건을 판매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더불어 알리바바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이 상사에 의해서 술자리에서 나갔다가 취한 뒤 그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경찰 조사가 다른 임직원까지 지금 확대될 조짐이죠. 그래서 내우외환입니다. 바깥으로 두들겨 맞고 지금 내부로도 골마 터지는 지금 알리바바가 되는데 이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인 그 손정희 회장의 그 비전펀드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 중국 내에서도 알리바바에 대한 대중의 비난 여론도 격렬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에서 소프트뱅크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소프트뱅크는 해결의 난관에 현재 난관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사주가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더욱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6월까지 총 226억 달러, 한국 돈으로 26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와 미국 제재 여파로 소프트뱅크의 주가가 폭락하자 내놓은 정책이에요. 이게 6월 달에 내놓은 정책이었고, 이 이후에도 계속 알리바바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서 다른 자사주 매입까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죠. 특별히 이 매입 자금의 일부가 알리바바 주식을 현금화에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알리바바에서 어쩌면 손절하고 나가는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전히 소프트뱅크의 주가가 예상보다 하회하게 되자 새로운 자사주 매입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지면 다시 새로운 자사주의 매입도 할 수 있다라는 언급도 지금 오피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정희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비전펀드, 이것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중국이 이렇게 제재를 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중국 당국의 규제, 그 가장 큰 밑바닥에는 사회주의적인 시장 경제의 고삐를 다시 쥐어잡아서 중국 공산당의 이념적인 동기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따르면 지금 국유기업이 1등이 돼야 돼요. 특별히 국유기업을 통해서 당의 통치를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국유기업을 완전히 1등 기업으로 만들면서 이것을 통해서 전국의 인민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들이 낮은 생산성 그리고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경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과 유연성으로 무장한 민간 기업들이 약진을 했죠. 그리고 중국이 그것을 이용해서 뒷돈을 대면서 성장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냐? 화웨이, ZTE 이런 회사들이죠. 이제 중국 공산당은 황금알을 낳는 민간 기업들의 배를 갈라서 당의 통치를 이제 뒷받침하고 고위 권력층의 자금줄인 국유 기업을 더욱더 살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났는데, 최근 몇 년간 금융, 에너지 등 대형 민간 기업에 대한 과격한 규제, 그리고 경영권 박탈 등 이러한 국진 민퇴, 말하자면 국가기업은 진군하고 민간기업은 퇴보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그들의 생각이 여실히 드러났게 됐다는 거죠. 일례로 지난해 7월이죠. 자산총액 1조 2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206억 원에 달하는 금융기업인 밍텐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박탈시킵니다. 그리고 그 경영권이 국유기업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금융기업들까지도 아예 사기업이 공유기업, 국가기업화 된다는 것이죠.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서 지배구조의 문제다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경영권을 국유기업화시켜서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죠. 물론 어려워진 기업을 투자를 해서 국유기업으로 만든다라는 취지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밍텐그룹의 계열사와 같은 경우는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죠. 그러나 실상은 국유기업의 강화를 위해서 잘나가는 민간기업을 해체했다라는 게 진짜 이유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도 제재를 가하고 있죠. 특히 금융과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금융을 지금 제재를 가하면서 팔을 비틀어서 금융권을 전부 다 먹겠다. 그리고 텐센스까지 지금 팔을 비틀어서 이것까지 먹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게 나왔죠. IT. 이제는 IT 기업으로 향하는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정부의 견제의 칼날이 이제 IT 기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IT, 즉 정보를 차지하는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되기 때문에 정보 차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IT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는 거죠. IT 기업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소프트뱅크의 전략에도 이제 수정을 가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중국의 IT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 IT 기업을 공동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중국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둬왔었죠. 그러나 이 전략은 이제 끝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신의 힘으로는 성장을 시켰지 못했던 IT 기업들은 중국 자본이 아닌 외국 자본에 의해서 성장시켜지자 이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왔던, 말하자면 중국의 지방정부, 그리고 그 기업, 그리고 소프트뱅크, 이러한 삼각구도를 통해서 중국 정부도 좋고, 그리고 중국의 지방정부도 좋고, 그 회사도 좋고, 소프트뱅크도 좋고,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으로 성장을 해왔었던 이러한 상황이 중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 대형 IT 기업들과 같은 이러한 IT 기업들 차포를 떼고 여전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제 투자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그림이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좋은 그림이 있어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ARM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 정보여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ARM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에 판매가 돼버렸죠. 그리고 스프린트와 같은 경우는 T모바일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알리바바, 폭스콘, 그리고 애플에도 좀 있어요. 샤프도 됐고요. 지금 우버, 그리고 테슬라, 파나소닉,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비전 펀드를 통해서 특히 IT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비전 펀드가 이러한 투자들을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의 성장을 통해서 지금 이 비전 펀드가 많이 이득을 봐왔지만 이 반대로 이제는 손해를 보고 있는, 이제 손절하고 나가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